끌어당기면 기분 탓 아닌가? 그냥 우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솔직히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년 넘게 모아둔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끌어당김할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것만 알더라도 진짜 끌어당김이 될까? 싶었던 의문들이 대부분 해소되고 매번 하다 말았던 끌어당김을 꾸준히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순간 실천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영양제 먹으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매일 먹는 것과 같은 거죠. 첫 번째는 뇌의 동시성입니다. 우리가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을 떠올리는 순간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켜집니다. 시각 피질은 그 이미지를 그리고 감정 중추는 기대감을 만들고 운동 피질은 행동을 준비하고 기억 영역은 관련 정보를 불러옵니다. 이 과정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만 놀랍게도 0.1초도 안 돼서 동시에 맞물려 켜져요. 쉽게 말하면 집에 들어올 때 불을 하나하나 켜는 게 아니라 현관 전원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전체가 다 켜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시각화라는 게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뇌 전체를 현실화 모드로 세팅하는 작업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010년 프린스턴 대학 유리에슨 교수팀이 같은 목표로 대화하는 두 사람의 뇌를 동시에 스캔했더니 뇌 패턴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뇌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같은 언어나 이미지로 이야기하면 같은 신경회로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챌린지처럼 같은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뇌의 신경 동기화가 일어나서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도나 메서드의 창시자 레스터 레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단 에너지 상승작용을 위해 수행을 돕는 모임에 참가하라. 당신이 포함된 둘 또는 그 이상이 모일 때 에너지에 상승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에너지의 상승은 극대화된다. 두 번째는 망상활성계, 줄여서 라스라고도 합니다. 우리 뇌에는 원하는 것만 걸러내는 거미줄 같은 그물망이 있습니다. 제가 흰색 벤츠를 받을 때쯤에 온통 강남 바닥에 흰색 벤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하고 있는 사람은 눈에 날씬한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핸드폰이 있다면 그 폰을 쓰는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뇌에 필터를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로 들어오는 정보가 매 순간 수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통과시키는 거죠.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망상활성계에 사이가 원하는 기본값이 입력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일이나 사람보다 타인이 원하는 직업이나 배우자감을 고르게 된다. 결국 내가 망상활성계를 다시 세팅하지 않으면 누군가 세팅해둔 필터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제일까요? 실제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체 전자기 스펙트럼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자외선, 적외선, X선, 감마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공간을 가득 채워도 우리는 전혀 볼 수 없죠. 우리가 만약에 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꽃잎 위에 자외선 무늬는 활주로처럼 선명히 보일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같은 현실임에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팅하면 우리 뇌의 RAS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건지 내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인식의 틀을 거쳐 나타난 현상만 볼 뿐이다. 세 번째는 신경 가소성입니다. 반복하면 뇌의 회로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뇌는 시냅스와 시냅스의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끊어져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반복하면 할수록 연결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목표를 그리면 그릴수록 그에 관련된 통로가 커집니다. 마치 시냇물이 좁은 길로 가다가 계속 흐르면 길이 넓어져서 더 많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상상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선수들이나 피아니스트들이 상상으로만 연습해도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고 감사를 반복하면 할수록 뇌가 그와 관련된 회로를 두껍게 만들면서 그 목표에 맞는 선택과 행동들이 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현실화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편도체입니다. 감사는 뇌를 위협 모드에서 실행 모드로 바꾸는 스위치예요.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도체, 뇌의 경보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전두엽, 계획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우리 뇌는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에도 계속 스캔을 해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실패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때 편도체, 뇌의 경보기가 위험 가능성을 감지하면 몸과 뇌에 긴장하는 신호를 울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스트레스 반응이 올라가면 뇌의 자원이 전부 위협을 처리하는 데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전두엽, 계획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곳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할 일들을 계속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야지 하는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뇌에 이렇게 말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은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넌 안전해. 감사가 단순히 현실을 좋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위협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문제로 다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쌓이게 되면 불안이 잦아들고 정서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망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습관에서 지금 뭘 하면 되지? 이런 행동 설계 모드로 변화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5번째, 도파민 보상 회로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의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뭔가 성취했을 때 기분 좋아, 뿌듯해, 다음에 또 할래 라는 느낌을 만듭니다. 최소한의 행동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끌어당김 법칙에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파민의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바로 거대한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체크리스트 하나만 완료해도 이 도파민이 나온다는 겁니다. 루틴에 물 마시기, 책 5페이지 보기 하나만 체크해도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요. 이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행동하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럼 나 다음에 또 할래. 이렇게 우리는 억지로 애써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를 살살 잘 달래서 마치 힘들이지 않고 행동하지만 효율은 굉장히 높아지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고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기에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조차 없는 상태. 인스타 10만 팔로워가 목표라면 인스타 회원 가입하기, 프로필 세팅하기부터 해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으로 쪼개서 정말 진짜로 작게 시작해보세요. 그래야 뇌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스트레스 없이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또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바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 체크를 한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진짜 잘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자라서 자존감이 진짜 낮았거든요. 진짜 스스로 사랑하는 힘이 너무 약하니까 실패가 너무 두렵고 아무것도 도전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내가 나를 칭찬해 주니까 내면이 정말 빠르게 단단해지더라고요. 제가 요새 이런 후기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다이어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끝까지 써봤어요. 이제 2권째예요. 이게 바로 다이어리 끝까지 쓴 내가 기특한 느낌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존감이라는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됩니다. 예전에 저처럼 스스로 믿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힘드시다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메리 다이어리는 이 5가지 뇌과학 원리를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챌린지, 비전 드로잉, 반복 시스템, 감사, 체크리스트. 이런 원리들을 알더라도 끌어당김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저항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걸 진짜 이룰 자격이 있을까? 내가 진짜 가능할까?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올라오면서 상상이 날개조차 못 피는 거예요. 이럴 땐 트리플 정화로 무의식 정화부터 해야 됩니다. 오히려 채우는 것보다 비워냈을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위해 매일 다이어리를 쓰는 건 내가 달리기 위해 땅을 단단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달리려고 해봤자 땅이 요동치면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내용보다 더 놀라운 건 우리 뇌와 우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준비해 오겠습니다. 세상에는 딱히 좋거나 나쁜 것이 없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메리 치트키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보낸 좋은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인생을 숙제가 아닌 축제로 살기 위한 더 많은 컨텐츠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